오리알 귀환하다. 이게 이제 1983년 10월 9일 랑군에서 그 폭발 사건이 나서 이제 우리 그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하던 공식 수행원들이 17명이 죽고 다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후 5시쯤 대통령 전용기로 모두들 떠난 다음에 남아있는 이제 수행원들, 재벌들 수행원들이 이제 오리알이 됐습니다. 그 오리알들이 이제, 오리알된 처지를 제가 이게 글로 적어 봤습니다. 수행원들이 떠난 호텔에 손님이라고는 비공식 수행원인 나 같은 처지의 오리알들만 달랑 50여 개가 남았다. 뒷수습에 나선 경호실 직원이 어디서 구했는지 마이크를 들고 병원에 다쳐서 누워있는 분들한테 쓰려고 하니 비상약을 갖고 있으면 들고 좀 모여 달란다. 여행중 갖고 다니는 비상약이라야 소화제와 설사약, 그리고 해열제가 전부인데 폭탄 테러로 다쳐 누워있는 환자의 그게 크게 소용이 될까 싶었지만 혹시나 싶어 들고 데려가니 달랑 나 혼자였다. 경호원과 함께 병원에 도착하니 다친 분들 10여 명이 누워있는데 말이 병원이지 소독약 냄새 하나 나지도 않는다. 그나마 침대도 모자라 맨바닥에 모포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의 생명이란 게 참 묘하다. 의식도 없이 곧잘 숨질 것처럼 누워있던 어떤 분은 회복돼 나중에 장관까지 됐고, 이분이 이제 국방장관인가 뭐 그렇죠. 또 의식도 깨어있고 멀쩡하게 보이던 어떤 분은 나중에 클라크 미국 공군기지로 이송돼서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2층 병실에서 모자라는 일손을 돕고 통역도 해가며 머물러 있는데 경호원이 오더니 할아버지, 그네들 간에는 대통령을 이렇게 부른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할아버지라고 그러더군요. 경호원이. 할아버지가 출발 전 병원을 들른다니 잠시 복도로 피해 있으라고 한다. 복도로 나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잠시 후 할아버지가 병실을 들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장 10여 명에 둘러싸여 내가 서 있는 창문 바로 밑을 지나 영안실로 향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오히려 겁이 났다. 여기까지 와서 경호원 총 맞을 일 있나. 호텔로 돌아오니 또다시 병원에 가잔다. 이미 저녁 7시가 지나 어두웠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임시로 설치한 교실 같은 영안실에 돌아간 분들이 안치돼 있었다. 군의관이 오더니 신원 확인을 할 터인데 좀 도와달란다. 모두 쭈뼛쭈뼛하고 나서질 않는다. 내가 나서서 부총리, 외무장관, 상공장관 등 몇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다. 옷은 찢어지고 그슬리고 했지만 시신은 모두 말짱했다. 이때 그래도 내가 어줍잖게 나서서 시신들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몇 년 후 랑군의 주재시 그 가족들이 들렀을 때 궁금해하던 부분, 즉 시신들이 모두 온전했었나 하는 점을 똑바로 얘기해주고 작은아마 위로를 해줄 수가 있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늦은 밤 시신 한 구씩을 군 트럭에 싣고 군 병원 영안실로 모셨다. 호텔에 돌아오니 11시다. 저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 수행원들을 보니까 뭐 중역이 2사람 있고 이제 그래서 전무 한 분, 또 중역 한 분이 부총리, 또 서열대로 외무부 장관, 그거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서열이 이제 3위쯤 되니까 그 돌아가신 분 상공부 장관입니다. 그때 그분 차를 타고 이제 제가 영안실로 갔습니다. 모두 연줄 밖으로 나가 저녁 먹고 늦게 들어와 잠만 자는 모양이고, 요령이 좋은 큰 오리들은 월요일 비행기로 빠져나가서 방콕이나 싱가포르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모양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주머니에 돈도 두둑하게 있겠다. 내가 여기서 쓰면 얼마를 쓰나. 느긋하게 이틀 후에 수요일 비행기를 예약해 버렸다. 그 방법밖엔 없었기도 했다. 죽을 노릇은 호텔 변기가 요상하게 생긴 수세식인 거였다. 변이 풍당하고 물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편편한 바닥에 수북하게 쌓인다. 물은 앞쪽에 있다. 물을 내려도 수압이 약해 고약한 덩어리가 김을 내뿜으며 그대로 수북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두 번 손이 가야 겨우 물속으로 밀어내는데 그나마 뒤끝이 찜찜하고 지저분했다. 전기 스위치도 올리면 꺼지고 내려야 들어오고 공산주의 소련이 지어준 거다 보니 모든 게 자본주의 것과는 거꾸로 되어 있나 보다. 꼭 걔네들 알파벳이 영문 알파벳 뒤집어 놓은 것과 비슷한 것처럼 자세히 살펴보면 구석구석 조그만 장치가 우리가 익히 쓰던 것과는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화 20불로 택시를 하루 온종일 빌려 타고 다니니 하루 만에 랑군 구석구석을 다 볼 수 있었다. 다행인 것은 40이 넘은 세대는 영어를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였다. 갖고 있는 담배와 팁도 줘가며 물어보니 5호 1가제 5가구를 한데 묶어서 서로 감시하도록 조직해 놓은 그 5호 1가제라고 합니다. 5호 1가제나 또는 지방여행하려면 통행증을 끊고 우리네 통장점 되는 사람한테 보고해야 하는 등 당시 북한에서 하고 있다는 주민감시체제와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었다. 어휴, 이런 데를 왜 와? 와서 할 게 뭐가 있나? 당시 내가 보기엔 이랬다. 지금도 인세인이라는 랑군 교회의 감옥에는 그 당시 테러를 자행했던 3명 가운데 1명이 아직도 갇혀 있다. 외부와 일체 접촉이 금지된 상태에서 18년째 살고 있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희생자인 그가 이제 50이 넘은 나이에 자기를 사지에 떠밀어 놓은 김정일이 철천지 원수 남한에 온다는 것을 알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드디어 방콕으로 튀어나올 수 있었다. 랑군에서의 엿새가 60일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서울로 전화하니 최종현 회장이 걔는 지금 어디 있니? 하고 매일 챙기셨단다. 사무실에선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냐고 성화였다. 내가 무심했나? 그 과묵한 양반에게 조금은 미안했다. 제가 이제 그 랑군에서 폭탄 테러가 사건이 난 다음에 3일을 더 있다가 방콕으로 나와서 서울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만 달랑 사고 난 날 그 대통령 전용기로 나오니까 미안해서 그런지 하여튼 비서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 이제 매일 챙겼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그 랑군에서 그 폭발 사건 난 게 40년 전입니다. 1938년 전, 1983년 10월 9일입니다. 새삼스럽게 그동안 그때 돌아가신 분들의 명목을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